네, 권성모 감독님, 그리고 이창원 감독님, 그리고 정서연 어린이 배우, 그리고 진구 배우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내겐 너무 소중한 너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연출을 맡은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가 너무 소중한 너 연출을 맡은 권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의 눈의 앞을 맡은 정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제식역을 맡은 진구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하기 전에 오늘 저희 배우분들 영화 처음 보셨어요. 완성본을 어떻게 보셨는지 진구 배우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생각보다 더 재밌게 잘 봤고요. 대본에서 많이 좀 바뀐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초반엔 좀 당황을 했는데 옆에 계신 정사연 양의 멋지고 아름다운 연기를 보면서 몰입을 하고 집중해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볼 때 너무너무 슬퍼서 울 뻔했어요. 근데 엄청 재밌어서 놀랐고, 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와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갑자기 펑 불도 꺼지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내가 여기 나올 줄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질문 주신 분들 확인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센의 김보라 기자님 질문 주셨고요. 진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시 캐릭터의 어떤 면에 사로잡혀서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와 그리고 제시 캐릭터가 진구 씨의 투박하지만 의리 있는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은데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는지 두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캐릭터의 어떤 장점에 이끌려서 작품을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따뜻하고 여러분께 힐링이나 좋은 감정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좀 색다른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책을 접했을 때 감사하게 제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제식과 또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네. 네. 어떻게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사실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식은 진짜 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진짜 계속 일들이 안 풀리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찌 보면 관객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웃음 포인트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약간 천진난만함도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잘 모르시는 천진난만함을 서연 양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감독님 두 분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연출을 하셨는데 촬영 과정에서 의견 조율은 어떻게 맞춰 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롤을 가지고 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공동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공동 연출을 우리 권성모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었던 것은 이 작품 사실 감독님들 다른 분들 제가 이 작품을 13년 동안
이거 이전에 2차례 제작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감독님들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도 하고 했었는데 공동 작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감독님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게 되는데 권성모 감독님은 단편으로 이제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줬었고 또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시청각장애 아동이 나오고 또 아동이 성별로는 여자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섬세한 감수성이 많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뭐랄까 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경청하고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빠르게 수용해 줘서 이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의견 충돌은 사실 아무래도 작업자가 2명이다 보면 약간의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의 조율이 너무너무 매끄러웠고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라는 것은 오히려 작품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데 더 좋은 장점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권 감독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출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계속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는 이창원 감독님, 대표님한테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조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연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진구 배우나 정서현 배우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현장에서 주로 그리고 기술적인 면 그리고 연출적인 면을 대표님이 이제 다른 롤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 빈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님 질문 주셨고요. 감독님과 우리 정서연 배우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독님 2분께 결함이 많은 제식과 소외된 은혜라는 캐릭터를 연결하셨는데 결함과 소외를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는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 소재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 보지도 못하고 이제 듣지도 못해서 결국은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 소재에 관심이 갔었던 부분은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애의 최대 어려운 점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다고 해도 혼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고 사실은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이제 영화의 소재에 나오는 그런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도 당장 가정에서도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식과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일정 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소통에 대한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장애인을 다룬 특별한 영화라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늘상 겪고 있는 어떤 소통의 어려움 그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로 생각했고 또 제시기에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함과 소외를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는지 작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장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은 인물들이 살아가는 게 저도 결함이 상당 부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는 그 노력 속에 배려할 수 있다면 훨씬 기적 같은 어떤 관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어떤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서로 보고 있어도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가로막고 있는 투명한 벽 같은 그런 관계를 극복하고 서로 마주한다라는 것은 그런 결함은 많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표님, 이 감독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부분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저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통이란 측면은, 결함이란 측면은 어떤 부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소통에 관한 영화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통에 어떤 그 소통의 결함이 있다는 건 둘 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불편하신 분들이라고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그 소통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못 찾은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보완적인 소통의 장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에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서연 어린이 배우에게 영화 속에서 빵을 많이 먹었잖아요. 혹시 어떤 빵이 제일 맛있었나요? 빵을 많이 먹었는데, 맛있었던 빵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겉에 막 하얀 막 슈거 파우더 같은 게 뿌려져 있고, 안에 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 전에 작품에서도 에그타르트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먹는 게 엄청 많이 나오네요. 정서연 어린이 배우는 혹시 이번에 이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역할 했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처음 문혜 역을 맡았을 때 어떻게 연기를 하면 좀 그분들과 가까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연기할 때 눈에 그 초점이 없이 손이 먼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손이 눈이니까 그렇게 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님, 진구 배우님에게 그리고 서연 배우님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각각 일단 진구 배우님께 먼저 서연 양과의 호흡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정서연 어린이 배우는 진구 아빠가 잘해줬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소고기도 사주시고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네, 저도 어린 친구랑 이렇게 길게 호흡을 맞추는 건 처음이라 촬영 직전부터 부담이 약간 있기도 했고, 혹시나 저도 부족한데 또 다른 옆에 동료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걱정도 많이 한 상태로 촬영에 돌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 훨씬 이상으로 정서연 양은 연기도 물론 잘하지만 상대방들에 대한 배려,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뛰어나서 오히려 저나 감독님들 모든 스태프분들이 힐링도 받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착한 천사랑 즐거운 작업을 해서 저 영광이었습니다. 잘했지?
네, 그리고 이어서 강익목 평론가님 질문 주셨는데요. 감독님께 두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열린 구조로 끝을 맺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각, 청각, 그리고 이제 치매까지 나오는데 이 모든 이제 장애를 다룬 이야기를 구상하시게 된 계기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결말을 오픈해 놓은 이유. 결말이 오픈해 둔 걸로 느끼셨다니까 뭐 훨씬 더 의미가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좀 찌질하고 쪼잔한 그 제식이 여러 가지 결함이 많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자에 없는 딸을 하나 얻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적인 것 같고 그 팔자에 없는 딸을 얻어서 앞으로 쭉 행복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어떤 그 따뜻함을 가지고 닥친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뒤에 이야기에는 친구를 믿고 결말을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추가 답변 있으시면 네? 추가 답변 있으시면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첫 같아요. 번째 거 지금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결말을 열어놓은 것에 대한 이유. 네. 결말은 네. 결말은 저는 대표님하고 계속 상의를 해봤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결말로 가는 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숨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특히나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돌봄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어떤 그 도덕적인 강요나 아니면 그분들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발언하는 게 너무나 너무나 폭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인생을 시험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말을 열어둔 것이고요. 다음 질문 좀. 네, 두 번째 질문은 시각, 청각, 치매 이렇게 저희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구성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셋 다 공통적으로 소통이 가장 어려운 단계의 불편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은 저희가 많이 발견하긴 어려운 분들이지만 치매에 관한 한은 많이들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겪을 수 있는 것들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생활 속에서 많이 그러니까 돌봄 노동에서도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해를 구하고자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시청각 장애 그리고 치매가 나오는데 옆에 있는 권 감독이랑은 저랑 18년도에 이제 단편을 할 때 그 노인 문제 치매와 지체 부자유의 어떤 주인공을 다룬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장애, 그러니까 비단 육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루는 소재들, 제가 딱히 어떤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판 건 아닌데,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반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각본을 썼는데, 그 뒤로 이렇게 쓴 작품들이 이주노동자, 노인 문제, 그 다음에 장애. 제가 제작한 작은형이라는 2016년도에 개봉했었던 작은형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의 집단 합숙하는 공간을 주 소재로 이렇게 삼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애를 좀 많이 다루긴 했는데, 저는 완벽한 인간보다 뭔가 결함이 있고 이런 인간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인간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장애를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먼저 감독님과 진구 배우님께 주셨는데, 감독님께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계기와 어떤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 질문은 이제 방금 대답하신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내겐 너무 소중한 너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구 배우님께는 서현 양과 친해지는 계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아역 배우와의 소통 과정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예. 네.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사실은 기적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희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의 기적을 다룬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영화 속에 나오는 두 인물이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함께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함들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배려하려고 하는 순간 일상 속에서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막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사회화를 일정 정도라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게 됐고, 이 영화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그 집안에서 그냥 가족들과 지내는 것 말고 조금이라도 사회 속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구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옆에 있는 정서연 양과 친해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극 초반부터는 약간 둘이 사이가 약간 멀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당황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야 돼서 제가 막 살갑게 다가가진 않았지만 서현 양이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먼저 다가와주는 편이었고 결국에 아까 서현 양의 입에서도 거론됐던 그 소고기가 아마 큰 작용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아하. 네,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비스트 박국 기자님,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감독님 두 분께서 어떤 역할을 두고 촬영을 하셨는지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기술적인 면, 그리고 스토리적인 면, 이렇게 좀 어떻게 롤을 나눠서 가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두 배우분들께는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시청각 장애인 아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하지만 우선 관객으로서 영화를 어떻게 즐겼으면 좋겠다. 우리 영화만의 어떤 장점,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역할 분담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작품에 한 10여 년 이렇게 연출적인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일단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은 권 감독님이랑도 충분히 이제 협의가 됐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저는 이 작품의 연출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너무 명확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전혀 어떤 큰 연출자분이 와도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연출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원칙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제가 이 소재를 한 10년 이렇게 안고 있는 동안에 저 개인도 여러 가지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이 작품이 어떤 감독님이 단시간 내에 들어와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특징으로 이 소재를 다루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큰 장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소재로 다루게 될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의 진실을 알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되게 염려가 됐었고 그런 부분을 권 감독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역할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현장 진행 그거 이제 우리가 표현상의 그런 문제였고 실질적으로는 권 감독님이랑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스토리적인 면, 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기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뭐랄까 분장이랄지 이런 데서 전혀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다.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대부분 다 협의를 했었고 그 협의된 바대로 현장에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연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더 해주시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된 계기가 이 영화의 진정으로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연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은 항상 우리 이 감독님은 제가 계속 대표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독님은 항상 저한테는 그냥 약간 표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조금씩 뭔가를 바꿔갈 때 계속 기준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확고한 어떤 신념을 이 소재를 가지고 계셨고 많이 준비가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는 연출에서 제가 필요한 질문들을 계속 대표님에게 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수월하게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해서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배우분들께 저희 영화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슬픈 이야기여서 이거 영화를 보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되게 궁금하고
이 따뜻해지는 마음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텐데 저희 영화가 그래도 좀 덜 자극적인 맛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서연 양이 얘기한 것처럼 따뜻한 무언가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조금의 휴식이라도 저희 영화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쉬운 마음으로 저희 영화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배우분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소통을 굉장히 긴밀하게 보여주는데 혹시 촬영하시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장 어떤 마음에 담고 있는 씬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화 나왔는데 봤는데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물에 좀 빠지는 장면이 있어서 그게 못 나와서 좀 슬프지만 그래도 나온 것도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비 올 때 제가 이렇게 거기서 나왔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비 오는데 그렇게 한 아이가 걸어가니까 너무 멋졌어요. 같이 비 와서 이렇게 우산 쓰고 비 맞는 장면이었을까요? 맨 처음에 여행을 하던 도중에 비가 와서 비옷 입고 진국에 우산 쓰고 우산 쓰고 네, 네,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핑크색 옷이 네. 맞아요. 네. 그 장면인 그렇게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도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한 에피소드가 뭐 딱히 기억이 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마지막에 극을 순서대로, 씬의 순서대로 저희들이 촬영을 한 편이었고, 극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서연 양과 이제 호흡도 맞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헤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꽤 컸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그 씬도 많이 편집이 되긴 했는데, 그날따라 감독님께서 컷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끼리 해변가에서 석양해지는 해변가에서 그냥 저희 둘이서 마음껏 놀던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저는 오히려 가장 뭉클하고 가슴으로 뭔가 따뜻함을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서연이가 진짜로 내 눈앞에 이런 딸 같은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아이라면 내가 저 손을 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정 몰입도 하게 되면서 그날 좀 많은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날인 것 같아서 그 석양 씬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씬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인사, 끝인사 하시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영화 개봉과 관련해서 시청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단독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 운동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셔서 작은 사랑 보여주시면 우리 사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영화로 받아들여져서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따뜻해지는 이 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봄이 시작되니까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부족한 작품을 내놨더라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저희 칭찬하는 글 많이 써주셔서 저희 영화 더불어 힘 좀 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리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선 가운데 먼저 보실게요. 네, 왼쪽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